빠르고 지구력이 강한 새로운 품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김만일이 키운 것은 아닙니다만 책 앞에 써 있는 이 말이 그 안견이 그린 그림이에요. 조선 시대에 그 8마리의 8준말을 그린 것인데 응상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제주도 말, 제주도에서 1400 몇 년도에 이성계에게 바쳐진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온 말이라서 이 응상백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화도 해군 이성계가 그 오랑캐를 치려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 해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화도 해군에 할 때 타고 내려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달려오는 응상백인데 이게 제주도 말이에요. 이 혈통이 제주도에도 이제 남아있겠다.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그 종말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김만일의 명만은 정책 인기를 얻게 돼요. 제 소설 속에 보면 그 대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힌다 엉덩이에다. 저는 대창나장이라고 해서 이분이 세운 목장을 대창나장이라고 설정했는데 그 대자로 쓰인 그 말들은 전부 우수한 당대 최고의 그 인기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기 브랜드죠. 한마디로. 그래서 조선에 수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냥 조선의 사람들 전부 자기네 말만 이제 김만일의 말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이런 기록이 안 남아서 그런데 난 조선시대에 김만덕이도 많은 돈을 벌어서 사회적인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김만일이가 먼저입니다. 김만일이가 많은 돈을 벌어서 과연 자기 혼자 썼을까요? 저는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했을 거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조선 최대의 성공한 CEO다. 아주 산업 그 경영인으로서는 최고의 인물이다. 근데 이게 이런 실적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 김만덕이보다도 김만희가 그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제주도 말들입니다. 이 김만일이 키운 후손이에요. 김만일이 키운 말들이 뭐 몇만 명 되겠죠. 제가 찾아보면 무슨 누구는 10,000명, 10,000필 이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4,000필 정도. 근데 이 사람을 손을 거치는 것은 한 번이 그렇게 된 것이고 많았을 때 그런 건 된 것이고 이분이 키웠던 그 말의 숫자는 기십만 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말들은 조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태마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그 노새까지 전부 이렇게 키워냈어요. 여러분 혹시 노새와 벗의 차이점 압니까? 노새와 벗.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노새와 벗. 우리 그건 알아요? 노새. 제가 아니겠구나. 노새와 벗은 뭐냐면요. 말은 한번 찾아보세요. 말, 노새, 얼룩말 이게 다 틀린 종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말과 노새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원래가 울음소리도 틀리고 그 역할도 틀려요. 근데 이 노새는 주로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주로 그냥 일하는데 써먹는 말이 노새입니다. 조금 안 해도 아주 힘이 단단해요. 그래서 노새는 암말과 교배시키면은 노새가 태어나요. 암말. 그냥 노새가 태어나는데 노새와 말을 하면 노새가 태어나요. 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암말과 수컷 노새. 근데 이 노새는 그 수정 능력이 그렇게 시원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근데 암말이 아니고 노새 그 말이 순말이 노새 암컷하고
교배를 시키면 태어나는 게 버새입니다. 이 버새는 힘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그냥 신경질 사나워가지고 쓸모가 없는 말이 버새. 노새와 버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종 개량할 때도 암컷에 의해서 하지 수컷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좀 죄송합니다만 밭이 좋아야 그 말들도 이렇게 노새가 태어나느냐 버새가 태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과 조선시대에는 말과 가마, 수레, 목장 관리는 어디서 했냐면 사복시라는 데서 했습니다. 이 사복시라는 그런 관책이 따로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이런 말 관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복시에서 말을 전부 목장에서 걷어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첫 번째는 임금의 친인척, 공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 다음에 전말을 담당하는 싸움을 하는 말, 그래서 병조에. 그 다음에 과거급제를 한 그 인재들에게도 말을 배분합니다. 그 다음 어영청, 이 어영청은 임금의 군거를 수리하는 군인들이에요. 그 다음 무의소, 요 궁궐 자체를 담당하는 병사들. 그 다음에 금이영은 서울, 한양을 경비하는 것. 이런 군대 전부 다 말을 갖다가 배분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청의 영마나 파발 맞은 물로도 쓰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제주에는 진상을 바쳐야 되는 마리수가 어느 정도 있냐면, 그래서 공마의 종류를 보면 세공마, 이건 세공마는 연말이 되면 육지에 바쳐야 되는 말이 한 200필. 그 다음에 삼명일 진상마 60필. 이건 삼명일은 뭐냐면 임금의 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짓날이라든지 새해 이런 데 바치는 게 60필. 차비마라에서 말이 혹시나 병들어 죽거나 뭐 하는 그 말들을 미리 준비하는 차비마가 80필. 그 다음 별어승마, 식령응마라고 해서 과거 시험을 치를 때에 거기서 바쳐야 되는 말이 20필. 그 다음 흉구마, 이것이 바로 아까 또 그 말을 끌고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는 말들을 위해서 32필. 노태마, 이건 아까 말지 그 수레를 끌거나 이런 말이 34필. 도합 연 400여 필이나 제주에서 말을 진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제대로 군마장에서는 말을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제주에 있는 김만일의 말을 많이 사갔죠. 뺏어가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또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제주 공마가 말이죠.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이 공마는 우선 병조에서 금년에 이제 몇 필이 말이 바쳐야 된다 미리 해서 각 지방에 내려보내요. 그러면 사복시를 통해서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해 있던 때니까 전라도 관찰사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도 관찰사는 제주 목사에게 요 100필이 말이 필요하다고 올려보내. 그러면 이제 이 제주 목사는 사무배 감목관들, 감목관이라면 제주에서는 제주 판관, 또 정의 현감, 대전 현감에게 나눠서 너희들 이거 가져와 합니다. 그럼 이제 감목관들은 목장에다가 각 군마장에 자기가 할당한 목장이 있거든요. 조선시대 보면 제주에는 6개 그 목장이 있어요. 군마이 6개 있는데 이걸 판관이 가지고 있고, 대정에는 2개의 목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현에는 또 2개의 목장, 구신목장이 소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당을 하죠. 그럼 배당을 하면 이 결책군, 구마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갖다 끌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끌어오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배당된 말을 언제 어디까지 준비해놔.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놓은 말을 끌어가는 이런 결책군이나 구마군을 동원해서 구인합니다.
그래서 각 영문에서 그 각 편에서 또 승마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요즘은 수의사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줄 수 없죠. 그래서 그 수의사를 갖다 통해 가지고 말을 다 검사해요. 검사를 하는데 이 수의사가 원장이나 사장이라는 그림 보겠습니다. 원장과 사장에서 전부 선정합니다. 아, 이 말은 병들어서, 이 말은 어디가 아파, 이 말은 너무 안 어울려 해서 전부 이렇게 갈려가지고 하면 요걸 갖다가 현감 책임하에 제주목 관하로 운송을 하죠. 그러면 목사가 그 책임하에 마적과 일치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또 현감 중에서 차사인을 선정해서 이들을 어디로 별도포나 조총포로 이송합니다. 이 별도포라는 지금의 말하는 화북이죠. 화북. 그때는 이 산장은 별로 그 작은 그 항구였고 가장 큰 게 조총포였어요. 그다음 화북. 지금 말하는 별도포인데 요걸로 전부 이송해서 공마선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보면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저기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사장이에요. 이 사장이라는 건 뱀이 꿈틀꿈틀거린다 해서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건 현대식이에요. 철제로 딱딱 세워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수의사가 선정하는 거죠. 요건 안 돼. 합격, 불, 통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앞에 것이 사장이고 뒤에 것이 저쪽 뒤에 조금 보일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원장이에요. 원장은 아주 둥그렇게 돼서